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까지 받습니까? 그 기업의 대표이사가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이 감옥에도 가야 되는 그런 법이 이 설베인-옥슬리 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를 감옥으로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간단히 갑니다. 그죠? 이만큼 이 글로벌 기업은 중요하게 투명 경영, 정도 경영, 윤리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최고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케팅 부서에 있는 분은 그 부서에서 최고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로서 최고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드민 부서에 있는 분은 어드민 부서에서 최고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역량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부서장의 권한 존중입니다. 소위 포스트라인 매니저라 그래서 인플로이를 매니지하는 첫 번째 매니저, 우리로 말하면 부장, 차장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의 권한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도 과거에는 인사부서가 사람 채용을 했는데 사람 채용을 인사부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현업부서에서 직원 채용을 합니다. 인사부서는 단지 행정적인 지원만 줄 뿐입니다. 인터뷰 프로세스도 저희는 3가지 인터뷰 프로세스를 갖습니다. 현업부서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중역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3번째는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직원은 반드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인터뷰 절차를 밟는데 누구의 결정이 가장 존중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업 부서장이 결정하면 90%는 그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현업 부서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글로벌 컴퍼니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과 중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딱딱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컴퍼니들 여러분 보면 플렉시블 오피스에다가 또 출퇴근 자유롭게 하고 휴가 마음대로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냉정한 것이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결국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글로벌 컴퍼니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회가 많습니다. 여기 글로벌 직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100여 개의 나라의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자질을 갖춘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또는 동남아에 가서 유럽에 가서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 글로벌 컴퍼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컴퍼니에서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에 대한 균형 감각을 최대한도로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 글로벌 컴퍼니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컴퍼니에서는 휴가 시스템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 당장 내일 급한 일이 있어도 그 휴가원에 결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제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글로벌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진로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컴퍼니가 원하는 글로벌 인재상은 어떤 인재를 원하냐는 거죠. 자, 역량입니다. 이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피턴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경쟁력입니까? 여기에 제가 4가지를 써놨습니다.
스피킹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글로벌 인재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얼마나 쉽게 간단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대1로 대화할 때가 있고 또는 부서 미팅은 1대 10 정도 대화할 때도 있고 또 저희 회사 전 직원하고 얘기할 때는 1대 한 400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에게 또 제가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스피킹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나는 말 잘 못해.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킹의 정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킹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윈윈 능력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항상 서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협상을 하다 보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협상에서도 서로 이기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또는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기는 그런 윈윈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고 또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한 번 내가 윈을 하고 상대방이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한 번 이긴 걸로 끝입니다.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이겨나가려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윈윈 스피릿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 메모리 능력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럼 IQ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메모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에 대한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뭘 기억하는 능력입니까?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 이름을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자, 이 기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가족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친근감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 힘든 일이 있는 친구의 힘든 일을 제가 알고 만나서 위로를 해주고 그런다 그러면 꼭 제가 했다기보다는 리더가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